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스피드 400과 함께 나온 트라이언프의 스크램블러 400X 시승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 400을 굉장히 재밌게 잘 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크램블러 400X가 조금 더 차체가 크고 조금 더 오람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 만약에 저라면 스피드 400보다는 스크램블러 400X를 선택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타보고 싶었어요. 과연 어떤 느낌을 주고 또 어떤 느낌의 세팅이 또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시승기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동부터 먼저. 키 세레모니. 스피드 400이랑 똑같죠? 이 부분은. 자, 전기 클러치 잡고 시동. 이 부분도 스피드 400이랑 좀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또 당겼을 때는 어떤 고동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링으로 들어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확실히 차체가 좀 크고 시트가 더 높아서 조금은 다소 까치발을 들고 있는데 출발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해당 차량 제원부터 먼저 볼까요? 스피드 40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거라고 하면 싱글 디스크의 크기, 그리고 시트고, 그리고 가격, 그리고 차체 크기, 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우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순행식 단기통 398cc 엔진을 가졌습니다. 최고 출력은 8000rpm에 40마력, 최대 토크도 6500rpm에서 37.5Nm 같습니다. 시트고는 스피드 400이 790mm인데 이 친구는 835mm. 차체적으로 835mm면은 다른 바이크들 중에서도 조금은 높은 시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탱크는 마찬가지로 13L. 거기에 앞 인치는 19인치, 그리고 뒷타이어는 17인치입니다. 스피드 400은 앞뒤 모두 17인치라서 조금은 더 유동적이고 운동성이 있게끔 세팅을 해 놓았는데 이 친구는 앞 타이어는 19인치로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 브레이크는 320mm 싱글 디스크 4피스톤 캘리퍼, 그리고 뒷 브레이크는 230mm 싱글 디스크 1피스톤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서스 조립식입니다. 그리고 뒷서스는 가업식 모노쇼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느껴지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트고가 높아서인가 조금은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왕들만 앉아있는 그런 높은 석상에 큰 의자에 딱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조금 시야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가 차 지붕도 이렇게 보여요. 앉아서 딱 보면 차 지붕이 보일 정도로 뭔가 시야성이 굉장히 높고 넓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스피드 400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살짝 미들 스텝인데 살짝 뒤쪽에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딱 그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발을 두면 이 친구는 발 가운데에 스텝이 놓여져 있고, 스피드 400은 편하게 하게 되면 발 앞꿈치 그 스텝이 닿는데 이 친구는 가운데 쪽에 스텝이 딱 안착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들바 같은 경우에도 탱크통이 같아서인지 핸들바는 낮지만 뭐 허리라든지 등을 굽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허리는 굳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만 조금 아래로 내려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는 확실히 스피드 400보다는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트 형상, 올록볼록한 형상이 엉덩이로 느껴질 정도로 좀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램블러 특성상 뭐 임도도 다니고 공도도 다니고 온 오프라인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울컥거리는 형상을 좀 잡기 위한 세팅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피드 400도 그랬지만 4단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필링이 부담 없고 굉장히 좋거든요. 시내 주행이라든지 한 60에서 80 사이가 이 4단에 맞춰놓고 드라이빙을 했을 때 굉장히 부담 없고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 질감도 거의 부담이 없고요. 확실히 스피드 400보다 이 소리에 있어서는 더 거칠맛이 있습니다. RPM을 올리게 되면은 그 하이 프리커션 때가 굉장히 거칠게 살면서 이 바이크가 퍼터급 엔진이 아닌 미들급 이상의 엔진에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뒷뒷 한번 볼까요? 아하.
확실히 세팅은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냐면 우선 무게 차이가 조금 있죠. 스피드 400은 170kg인데 이 친구는 179kg입니다. 스피드 400처럼 빡 치고 넣는 느낌은 아니고 우왕 하고 우왕 하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짝 아주 살짝의 울컥거리는 현상이 살짝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속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힘이 쳐지고 힘이 느껴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 친구가 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 400은 제가 저번 설명드렸다시피 조금은 밟으면은 오도로 이런 느낌이 든다면 얘네는 아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이 프리퀀시 때가 굉장히 거칠고 묵직해요.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그 소리에 대한 거친 맛과 묵직한 맛 때문인가 더 힘이 나올 것 같고 폭발적인 힘으로 나를 더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피드 400은 소리는 오도도도하고도 재밌긴 한데 뭔가 소리가 그냥 부드럽게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RPM을 올려도 엔진에 큰 부담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소리는 크지만 그게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 말을 좀 은연중에 계속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사운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좌우 운동 한번 볼까요? 어허. 확실히 좌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높고 조금은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가 경쾌한 느낌보다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앞바퀴도 19인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 있게 뭔가 휙휙휙 가지고 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방향 전환을 한 뒤에 차체를 끌고 왔을 때 살짝 힘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만 중심 밸런스가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안정감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더 많이 분다거나 그럴 때 스피드 400보다는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야성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400보다는 차체가 높고 핸들바가 살짝 높다 보니까 더 넓게 보이는 시각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서스 세팅이 조금 신기한 게 요철을 만날 때는 딱딱하게 서스가 빡빡 잡아줄 느낌이 있는데 무게가 있거나 좀 와블 현상이 있는 도로를 넘어갈 때는 서스가 되게 울컥하고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신기합니다. 뭔가 요철을 탁 맞을 때는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좀 크게 넘어갈 때는 말랑말랑하게 세팅해주는 게 온오프를 다 얘가 잘 읽어주고 있는 그런 서스로 보여요. 무엇보다 스피드 400에서도 느꼈지만은 스크램블러 400X도 니그립이 굉장히 완벽한 포지션으로 니그립이 딱 잡아주고 있는 것이 이 팔을 움직이지 않아도 허벅지로 밀면서 차체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니그립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XC라든지 X2를 탔을 때 느낌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갈 때도 엄청 잘 누워주면서 스피드 400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돌아가는 성질은 조금 덜한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쪽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정 가운데를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코너의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달릴 때 이 소리질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드라이빙을 했을 때 조금 더 스파클링한 느낌은 스크램블러 400X가 훨씬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자, 브레이크. 아하. 아하하.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확실히 무게감 때문인지 차체 높이 혹은 서스의 길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스피드 400보다는 조금 밀린 형상이 있습니다. 서스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바퀴의 제동력을 서스가 다 읽어주지 못하고 좀 뒤늦게 읽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체가 계속 앞으로 살짝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제동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피드 400보다 제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진짜 좀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스피드 400은 그나마 차체라도 작으니까 엔트리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실제로 봤을 때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 이 차를 타고 오는 분을 봤을 때도 이게 전혀 트라이언프의 엔트리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입문자들이 타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고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차체 크기 때문에 엔트리급으로 보기 좀 어렵고, 거기다가 스피드 400처럼 스펙은 이 가격이 너무 높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바이크를 타고 조금 지속적으로 길게 탄다 하더라도 아마 오랫동안 계속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스크램블러 특성상 이 머플에서 나오는 이 고동감이 거칠게 느껴지면서도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운드의 질감도 굉장히 재밌고요. 거기다가 얘는 단기통인데 8000rpm까지 치고 올라가주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체에 대한 불안성 그리고 떨림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져 있고 안정성을 주다 보니까 타면서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차체를 믿고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일부러 이 자동차를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막상 타보시면 알 겁니다. 이 금액에 나올 수 있는 재미는 저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허특급의 시장을 조금 넓혀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시장을 트라이언프가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브용으로 사더라도 얘가 가볍고 운동성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메인 바이크를 굳이 안 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용으로 샀다가 메인 바이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크램블러 400X 를 타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거 추워라.